사회 과목을 공부하려면, 특히 이제 개편되는 안에 따라서 공부하려면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개편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교 학점제 때문입니다. 고교 학점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탐구 학습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는 부분을 계속 탐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그러면 고교 학점제 안에서의 대학 입시는 곧 뭐를 측정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점수와 함께, 그 학생이 맞은 점수와 함께 이 학생의 탐구 능력이에요. 두 개를 보는 겁니다. 원래는 점수를 좀 최소화하자. 그래서 원래는 절대평가로 가려고 했던 건데 여러 가지 전후 사정 때문에 상대평가를 계속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의 비중을 낮추고 탐구의 비중을 높이자. 이게 원래 고교 학점제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점수를 낮추는데 실패했어요. 이번 개편안은.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져가는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힘든 거죠. 학생들은. 점수도 챙기랴, 자기 탐구도 챙기랴. 이제 이런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미취학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될 때는 아마 모두 절대평가하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거는 과도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과도기여서 이런 고생을 하는 건데. 자, 그럼 다시 사회 과목을 공부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는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점수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요. 자기 탐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모두 중시하는 게 이번 개편안이에요. 그러나 원래는 이 취지가 뭐라고요? 자기 탐구 학습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말로는 자기 주도 학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였다고요. 원래는.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이제 자료 해석형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두 문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암기형 문제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유권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자, 평등권의 사례로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자, 참정권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식의 문제는 암기. 사회 과목에서 가장 전형적인 암기 문제예요. 이게 보통 전체 시험 문제에서 80%에서 90%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회 과목은 암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건 맞아요. 일면 맞아요. 어떤 친구들에겐요, 8, 90점이 목표인 아이들한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상위 등급을 맞아야 되는 경우라면, 그럼 나머지 1, 20%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자료 해석형 문제라는 겁니다. 저 표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선지를 읽으면서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그 안에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료를 읽어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있잖아요.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보면 비슷한 문제를 계속 틀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A 문제를 틀려서 답안지 보고 다시 외웠어요. 그리고 B 문제를 풀었더니 또 틀려. 근데 이거 A와 B 문제가 비슷한 문제야. 근데 왜 틀리는 거죠? 가장 흔한 경우는 제대로 외우지 않아서죠. 그건 암기형 문제 그렇고. 이런 문제는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요구하는 바. 그럼 그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익히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풀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바의 기본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게 뭐냐면 그래도 또 틀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이 문제는 문제를 요구하는 바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단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묻는 문제라면 자료 해석 능력이 필요해요. 9월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이번엔 18번이에요. 18번 문제를 보면 여기는 경제 문제죠. 경제 지문이에요. 주어진 상황, 케이스가 지금 보기 안에 들어가 있죠. 저 상황들을 잘 해석해내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매몰 비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회비용이라는 뜻을 알고 매몰 비용이라는 뜻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냐? 아니에요. 그 개념을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한 시험에서 두 문제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직 수능형 문제로 본격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좀 더 많아지겠네요. 또한 학교에서는 등급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내겠죠. 이런 수능형 문제, 즉 자료 해석형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 그거는 뭘까요? 힌트. 고교학점제에서 되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는 점수, 또 하나는 자기 탐구. 자기 탐구는 뭘로 하는 거라고요? 스스로 어려운 자료들을 읽어내는 자료 해석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온라인 서점에 가서 여러분이 공부한 사회교과서의 경제단원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런 책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면서 내가 읽을 만한 책을 골라서 읽으시면 돼요. 단, 꼭 글로 된 것만 읽을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쉽게 경제면 만화로 읽는 경제학, 뭐 이런 책도 좋습니다. 일단 자료를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요. 근데 물론 만화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작하는 거는 그것도 저는 권할 만한 일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어내는 겁니다.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사회시험에서 자료 해석형 문제로만 이건 출제되는 거냐? 아니요. 이거는 또 하나 국어시험에서도 비문학 지문에 경제와 법 지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은 바로 2023 수능에서 10번부터 13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법에 관한 문제예요. 이 법에 관한 문제로 세 문항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요. 네,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수능형 문제는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아요. 수능형 문제에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교과서에서 출발해서 교과서 이상의 자료를 읽어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신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료 해석 능력.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지금 중2, 중3 때 주말에 시간을 정해서 꼭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고등학생 때도 책을 읽습니다. 수행평가가 바로 뭐죠? 배운 내용을 기초로 차기 탐구를 해나가는 기초 작업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검색만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수행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책을 읽고 자기 탐구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그런 좋은 자료는 생활기록부 세부특기사항에 뛰어난 학생으로 기록이 되죠. 그럼 그 기록을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학생들이 선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고교학점제 이전에도 존재했던 방식이에요. 그럼 이것이 훨씬 더 강화되겠죠. 고교학점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자료 해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능형 문제에 맞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제 강화되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진로 독서는, 자기 과목과 연결되어진 자기 탐구 독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새로운 얘기라고 하시나? 아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하지 않아요. 이걸 단순히 그냥 수행평가 숙제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잘못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수능에 나와요. 그동안은 사회 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으로 끝나는 암기 과목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수능으로까지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잖아요. 훨씬 더 자기 탐구를 강조하거든요. 상대평가로 고교학점제가 지금은 위축됐으나 그러나 여전히 고교학점제 하에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를 다니시는 겁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다, 그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요 되게 좋아요. 왜 좋으냐면 이공계로 가는 학생들은요 세상에 사회에 관련된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책을 읽는 것이 내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인문계열 학생들은 무슨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과학책을 읽으라는 거야 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과학 주도적인 사회에서 내가 문과생이더라도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은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문제집과 참고서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이 자기 탐구의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러한 대입 개편안, 그러한 고교 학점제, 그런 하에서의 수능형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